질문 1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탐구를 설계한 뒤 결과를 해석하며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법칙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시문가에서는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에 맞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며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아보가드로 법칙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시문 다는 지층의 생성 순서에 관한 법칙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층에 남아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층 속의 화석군 생성 변천을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히게 되고 이것이 동물군 또는 생물군 천위의 법칙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제시문 라는 멘델이 완두를 이용한 실험으로 밝혀낸 분리의 법칙입니다. 멘델은 생명체의 형질이 유전되는 것을 보고 대립유전자 쌍이 부모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유전될 것이라 예상하고 완두를 이용해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립유전자 쌍이 감수분열 속에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하였고 이것이 멘델 분리 법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시문 4개를 가와 다 그리고 나와 라로 분류했습니다. 가와 다는 어떠한 사건이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도 유기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가는 자기력 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증가하면 유도기 전력도 커지고 변화가 감소하게 되면 유도기 전력의 크기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도 관찰하는 흔적에 따라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히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와 라는 어떤 사건이 변화해도 법칙의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시문 나는 기체의 종류가 변해도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는 유전 형질이 어떻고 대립유전자 쌍수가 어떻든지 간에 분리해서 유전된다는 것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3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수요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문 마가 가와 다가 속한 그룹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상품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자의 반응으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와 다가 속한 그룹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4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 바는 큰 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와 라에 속한 그룹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가 변화해도 A가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인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 라에 속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은 4분 정도 소요했습니다. 4번 다시 한번. 나와 라에 속한 그룹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사건 A가 변화를 해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인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 지원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1번에 대해서 그 가와 그리고 다까지 공통점으로 현상 발견, 설계, 결과, 법칙, 수립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과학 수업 시간에 이러한 탐구 과정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와 같은 경우 가와 다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결과가 바뀜에 따라서 화석이 달라지고 지층 생성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화석이 어떤 게 발견되냐에 따라서 지층이 어떻게 쌓이냐는 것도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발견되지 않은 화석도 존재를 하고 지금 점점 새로운 화석을 발견하게 될수록 지층의 생성 순서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가도 요소들이 좀 바뀝니까? 나와 라에 대해서 네. 요소들이 바뀌어도 그대로다라고 답을 해줬는데 네. 그럼 가에서도 요소들이 바뀌어도 그대로 되는 성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한 게 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와 라에 대한 설명이 네. 그럼 3번에 가와 나지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표현이죠. 네. 이게 가와 다에 가깝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 가와 다와 성격이 연결된다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와 다 특히 가에서 자기력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커지면 유도기 전력도 커지고 작아지면은 유도기 전력도 작아진다는 특성이 시장 가격의 결정에서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상품 가격이 높아진다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는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다와 나가 다와 나는 그렇게 어떤 것의 증가가 어떤 것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다는 어떻게 나와 연결되겠습니까? 하부지층에서 상부지층으로 갈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존재한다고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부지층에서는 덜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존재하고 상부지층을 관찰하게 되면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인 설명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그러면 질문은 혹시 박지현 선생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까? 질문은 딱히 없으면 이제 네. 면접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 채점 및 논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1번에 물어봤을 때 조진이가 연역법 적혔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요, 기납법이에요. 기업법이에요? 아 그렇네. 잠깐. 연역법. 근데 근데 연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기납이네. 네, 무조건 기납. 라는 연역 아니에요? 그래도 관찰 사실로부터 도출된 거기 때문에 기납. 10번 해보고 확률 구하고 100번 해서 확률 네. 구하고 200번 해서 확률 구하고 그래서 비교한다. 2, 3, 4번 효진이 답도 되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소개된 법칙을 구분해라. 그리고 법칙이 어디에 가까운가? 근데 뒤에 이제 채점 기준을 보면은 이때는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다른 답이 없죠. 어떤 답이냐면
우리가 어제 할 때는 안정, 불안정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시점 기준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성적 점수를 받는다라고 네. 있다 보니까 연락법적 분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감점 물론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분류는 되게 논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바뀜에 따라서 그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였거든요. 가와 나는 네. 근데 그러니까 나와 나는 조건이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가다 같은 경우는 자기 선속이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당연히 변화하고 다 같은 경우도 발견된 지층이 바뀌면 순서는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니까 그냥 아무 기체가 들어가도 이게 이래 되는 것이니까 질소일 경우에도 성립, 산소일 경우에도 성립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리 규정자가 뭐든지 간에 일단 분리의 법칙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3번에 네. 나 지문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랑 가격이 서로- 바뀌면 수요가 바뀌니까. 그렇죠. 하나가 변하면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지든 뭐 연필을 굴리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또 큰 수의 법칙 따르고 6이 나올 확률도 큰 수의 법칙 따르고 이렇게 되니까 요소들이 바뀌어도 앞에 사건이 바뀌어도 법칙은 큰 수의 법칙은 따른다. 근데 가와 나는 무엇이 달라지면 앞에 그것에 조건이 따라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바뀐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오. 근데 큰 수의 법칙이 뭐예요? 큰 수의 법칙 여러 번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수학적으로. 근데 2번 던졌을 때 정확하게 한 번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10번 던지면은 5번 아. 가깝게 나오겠지. 100번 던지면 50번 더 가깝게 나오겠지. 6분이 더 가깝게 나오고. 교진은 다는 아니 모르는 상태였나 아니면은 아예 몰랐어요. 아니 모르나 그냥 읽고 이해하고 좀 끼워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고. 이거겠지 싶어서 했는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건 논리력의 승리인 것 같은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곽준 쌤 어떻습니까? 교진이 답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설명이 많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그냥 지문 내용이고 사실 아보가드로의 더 핵심은 사실 부피와 몰수의 관계가 더 핵심인 친구인데 그 부분 한 번만 찝어줬으면 더 이게 이 친구가 법칙을 이해하고 있구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때 하원 했었나? 했었지만 하지만 중도 포기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본에서 아보가드로 할 때도 이거 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덜 했어. 그리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몰에 22.4리터다. 그만 화원에서도 중요한 게 조건 중요합니다. 0도씨 1기가 빠지면은 그거 1몰이 돼 22.4리터 안 됩니다. 그건 화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기억해 줄 부분 1번 가 같은 경우는 지문 내용 거의 그대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다 다르게 해서 붙여서 그래서 되게 근데 2번은 이제 첫 번째 문장 얘기했고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계적을 한다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학업 우수형이나 고등기획형 같은 경우보다 계적은 과거 애들이나 면접 경쟁을 받는다면 곽진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요건들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나서 하면은 경영 현대가 과거라고 생각해요.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조건을 딱 짚어주면서 그래서 가는 잘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가가 잘했다 해서 이 친구 이랬는데 나가 너무 흘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운이 작용할 수도 있죠. 면접관 중에 물리 전공 말고 화학 전공 없으면 잘하네. 화학 전공 있으면 못하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앞에 도시가 네. 답한 거 말고 이제 민서나 또는 현상태 선생님이 추론했던 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분류를 가나랑 다라 이렇게. 가나는 조건을 변경해서 조절이 가능한 거. 실험 조건을 자유롭게 조작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선속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 임의로. 네. 그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기압이나 온도나 이런 걸 변화시킬 수 있잖아.
근데 다랑 라는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음. 화석은 있는 그대로만 봐야 되고 대립 형질 같은 경우도 사람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가 반복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근데 대해서 마 같은 경우 막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뭐 아까 전에 만두콩이네. 네, 만두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그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여기 제시문에는 쌍꺼풀 외꺼풀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 사람. 형질이 나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콩이라고 했으면은 네, 그거 인위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와 바도 어떻게 설명했죠? 그래서 마 같은 경우는 달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격이나 다른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나랑 가깝고 그다음에 큰수요 법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반복 실험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랑 가깝고 아 가나와 가깝고 이렇게 근데 표준 설명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결과가 바뀜에 따라 그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조건이 바뀌어 있다는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달라지고 결과가 동일하다. 조건이 바뀌고. 어떻습니까, 효진이 면접 내용은?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 저도 이렇게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보가드로 설명은 네. 조금 더 화학 공부를 좀 해와야겠어요. 나오진 않고요. 뭐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뭐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잘했어요. 어제는 4번 문제에서 좀 많이 종합적 분석력, 사고력이 아쉽다 했는데 오늘은 영역적 탐구 방법 빼고는 아, 세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option 네. 영역법, 영역법,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법칙 만들어지는 과정은 법칙은 사실 가설 연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일반적으로 지식 형성되는 과정을 보자면 가설 연역, 기출, 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엔 농어촌일까 또 기납법 뭐 이런 거 연역 기납에 대해서 하고 뭐 역서법 막 네. 농어촌 그래 나왔다길래 서양 근대 철학 공부 와.